자, 앞서 슬라이드에서 리버스 바이어스를 하면 캐패시턴스가 바뀔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디플리션 리전의 길이가 바뀌기 때문이죠. 그럼 얼마나 바뀌느냐? 캐패시턴스의 변화량을 보이는 게 이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VR, 리버스 바이어스겠죠? 리버스 바이어스가 커질수록 캐패시턴스가 점점점 작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게 이퀘이션이 이렇게 따라간다라는 것 정도는 사실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어쨌든 늘 얘기하지만 이퀘이션에서의 가장 중요한 건 이 이퀘이션이 어떤 트렌드를 보여주느냐인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VR, 이거 외에 나머지는 다 컨스탄트죠. 여기도 보시면 CJO도 결국에는 NA와 ND, 즉 도핑 농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결국 캐패시턴스는 VR의 루트에 반비례한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런 버렉터를 어디다 쓸 수 있느냐 이걸 보여주는 건데, 사실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캐패시턴스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완전 우리가 생각하는 뭐 바이패스 캡이나 이런 용도로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오실레이터 같은데, 여러분들 뭐 헤브라이론에서 배웠겠지만 LC가 시리즈나 혹은 패럴러 놓이면 공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진 주파수가 루트 LC에 비례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C를 바꾸면 이 공진 주파수가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캐패시턴스를 바꾸는 게 이런 공진 주파수를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예를 보여준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리버스 바이어스 컨디션을 배웠습니다. 즉 전류가 안 흐를 때죠. 하지만 다이오드는 전류가 흐를 때가 있고 안 흐를 때가 있죠. 그래서 나머지 하나의 컨디션인 전류가 흐를 때를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배워보겠습니다. 자, 포워드 바이어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P타입 쪽에다가 더 하이 포텐셜을 넣고 N타입 쪽에다 로우 포텐셜을 넣으면 뭐 자연스럽게 예를 아까 리버스 바이어스 컨디션이랑 정반대겠죠. 이쪽 P타입 쪽에 P타입 쪽에 포지티브한 포텐셜이 들어왔고 N타입 쪽에 네거티브한 포텐셜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까는 뭐 N타입 쪽에 있던 전자가 끌려 나간다거나 P타입 쪽에 있는 홀이 끌려 나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정반대죠. 네거티브한 포텐셜이니까 전자를 더 받아올 수 있다. 그래서 디플리션이 더 전자로 채워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P타입도 홀로 더 채워질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워드 바이어스를 하면 디플리션이 굉장히 좁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디플리션이 좁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디플리션 리전 안에서 전자가 있다가 사라진 곳은 포지티브한 포텐셜을 가지고 홀이 있다가 사라진 곳은 네거티브한 포텐셜을 가지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 디플리션 리전 안에서는 포텐셜이 증가하죠. 증가하다 감소하고, 그때 앞서 배웠었죠. 그것 때문에 이제 빌트인 포텐셜 전압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포워드 바이어스를 할 경우에 디플리션 리전이 좁아졌기 때문에 이 빌트인 포텐셜이 작아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포지티브 혹은 네거티브한 포텐셜을 가진 리전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이렇게 대충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봤던 것처럼 포워드 바이어스가 걸리면 디플리션 리전이 좁아지고 빌트인 포텐셜이 낮아집니다. 근데 빌트인 포텐셜이란 건 어떻게 보면 장벽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였는데요. 근데 걔가 사라졌으니까 자연스럽게 전자와 홀의 움직임이 조금 더 수월해지겠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이퀄리브리엄 상태고, 그 다음에 포워드 바이어스가 걸리면 이렇게 변한다는 건데요. 빌트인 포텐셜이 작아졌기 때문에 이 전자가 P 쪽으로 넘어가는 게 훨씬 더 수월해졌습니다. 반대로 홀이 N 쪽으로 가는 것도 수월해졌죠. 그래서 보시면 마이너리티 캐리어인 N타입 세미컨덕터의 홀과
P-타입 세미컨덕터의 전자가 많이 올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이퀄리브리엄 스테이터스를 얘기할 때 드리프트 커런트하고 디퓨전이 같은데 얘네가 서로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캔슬 아웃 되고, 그래서 PN 정션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드리프트 커런트, 그러니까 BLT 포텐셜이 작아졌죠. 그런 부분에 인해서 드리프트 커런트는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디퓨전 커런트는 더 많아졌죠. 왜냐하면 드리프트 커런트가 BLT 포텐셜이 작아짐으로써 마이너리티 캐리어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PN 정션에서는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굉장히 쉽게 움직이게 되어서 디퓨전 커런트는 커지고 드리프트 커런트는 작아짐으로써 디퓨전 커런트가 드리프트 커런트를 압도하고, 결국에는 전체적인 PN 정션에서 봤을 때 디퓨전 커런트가 도미넌트해지면서 전류가 캔슬아웃 되는 게 사라졌죠. 드리프트 커런트가 원래는 디퓨전 커런트를 캔슬아웃 해줬는데 이게 훨씬 작아짐으로써 디퓨전 커런트만 남았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디퓨전 커런트에 의해서 PN 정션도 전류를 흘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워드 바이어스 리전에서는 디퓨전 커런트로 인해 전류가 흐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앞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포워드 바이어스가 생기면 디퓨전 커런트가 왜 흐르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배웠고요. 여기 이 장에서는 이 슬라이드에서는 포워드 바이어스에서 디퓨전 커런트가 얼마나 생기는가를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배웠던 것처럼 포워드 바이어스 있을 때는 디퓨전 커런트가 도미넌트해진다. 그리고 특히나 바이너리티 캐리어의 디퓨전 커런트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 수식들은 사실 앞선 수식에 앞에서 주어졌던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변화량에 대한 수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디퓨전 커런트를 디파인할 수 있고요. 디파인한다기보다는 디퓨전 커런트가 이렇게 비례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전체 수식이 뭐 중요하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그럼 최종적인 수식이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가를 봐야 되는데, 토탈 커런트 PN 정션에서 포워드 바이어스를 했을 때 커런트는 VF 포워드 바이어스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VT는 그냥 서멀 코에피션트, 서멀 볼테이지니까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올라가면 VT도 올라가겠죠.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이 값이 작아지겠죠. 그 정도를 따른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는 IS에 비례한다. 이 IS는 여기 보이는 수식에 정의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디퓨전 코에피션트를 포함해서 나머지 다 우리 디자이너로서 바꿀 수 있는 값들이 아닙니다. NI도 마찬가지고 Q도 마찬가지죠. 단 에어리어, 사실 얘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디자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PN 정션의 그 에어리어를 접합 부분의 에어리어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사실 IS 자체는 디자이너가 약간은 바꿀 수 있는 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 나머지 값들은 전부 다 주어진 수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우리가 PN 정션 그 다이오드를 이용할 때 이 에어리어를 사실 바꾸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로 저는 시모스 공정을 얘기하는 건데, 시모스 공정을 얘기하면 시모스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러다 보니까 PN 정션을 만든다거나 혹은 BJT를 만들 때 걔네들을 되게 섬세하게 컨트롤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겠지만 밴드갭을 만든다거나 이럴 때 주로 이제 쓰게 되는데, 그럴 때는 이 디바이스의 특성이 중요한 거지, 디바이스의 사이즈를 바꿔가면서 우리가 디파인하게 컨트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대표 디자인 하나를 줍니다. 그러면 그 디자인은 우리가 여러 개를 쓰지 이 다이오드를 막 바꿔가면서 쓰지 별로
다이오드 에어리어를 막 바꿔가면서 쓰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사이드 이펙트 같은 것들, 그리고 뭐 뒤에서 배우겠지만 레터럴이냐 뭐 호리존탈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배울 텐데, 우리가 모든 종류의 다이오드에 대해서 다 모델링을 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다이오드를 하나의 모델로 만들어 놓고 그냥 줍니다. 그러면 에어리어도 고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전체 IS는 어떻게 보면 공정에서 주는 수식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디자이너로서 바꿀 수 있는 건 이 VF, Forward Bias를 얼마나 줄 거냐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얘에 의해서 커런트가 어떻게 바뀌는지가 사실 우리한테선 제일 중요한 관계식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첨언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적 수준이 다 한계가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다 깊게 알면 좋겠지만 사실 다 깊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 시간도 부족하고 여러분들의 지적 능력도 다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 스스로 판단하기에 어디까지를 이해할 거고 어디까지를 외우고 갈 건지를 스스로 정해야 되는데, 뭐 이런 수식들, IS에 대한 수식들 알면 좋습니다. 당연히 좋죠. 나중에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할 때 이런 수식으로부터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하죠. 하지만 이 IS 수식이 뭔지를 몰라도 여러분들이 회로를 설계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 수식만 알면 디자인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식을 어디까지 이해하고 넘어갈 거고 어디까지 딥하게 할 건지는 여러분들 마음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기초적인 회로 설계 과목이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한 디바이스 관련 수식들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 딥하게 공부해 보는 걸 추천은 합니다. 하지만 맨데토리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앞선 슬라이드들에서 우리가 이 PN 정션에서 포워드 바이스를 걸면 빌트인 포텐셜이 작아지고, 그래서 마이너리티 캐리들이 쉽게 움직여서 걔네들이 이제 디퓨전 커런트를 만들고, 그 커런트가 반도체 전반으로 봤을 때 디퓨전 커런트가 흐르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들어가는 건 알겠는데 어떤 식의 프로파일을 가질 것이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선 슬라이드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왼쪽 같은 경우 보면 얘가 리니어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프로파일이 이렇게 리니어하게 바뀐다 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렇다는 얘기는 디퓨전 커런트는 여기서나 디퓨전 커런트는 다 같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울기가 안 바뀌기 때문이죠.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기울기가 확 바뀌면서 여기선 전류가 사라지죠. 만약에 PN 정션에 파워드 바이스를 걸었을 때 이런 식의 프로파일이 생성된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는 얘가 평평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에서.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포워드 바이스를 걸었는데 마이너리티 캐리어로 인한 디퓨전 커런트가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포워드 바이스 때 전류를 흐른다 라는 설명과 대척되는 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반도체 안에서의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프로파일은 약간 이런 식의 그래프를 가지게 됩니다. 보시면 여기서는 평평하지 않죠, 둘 다. 그래서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반도체 끝까지 전류를 유지하고 반도체 밖으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프로파일도 리니어한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넌리니어하죠. 처음에는 가파르게 찾겠다 점점점 줄어듭니다. 이건 왜 그렇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홀을 한번 보죠. 홀이 왼쪽에서 P 쪽에서 N쪽으로 오면요, 홀이란 거는 포지티브잖아요. 홀이란 거는 전자가 아큐파이 할 수 있는 공간이죠.
즉 전자가 생기면 이 홀은 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리컨비네이션이죠. 그래서 이 홀이 흘러오다 보면 N은 무수히 많은 전자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당연히 리컨비네이션에 의해서 소실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전류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많았다가 점점 줄어들면서 끝에 가서는 적은 양만 밖으로 나가는 이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합리적이죠. 가정할 때. 그래서 차지 프로파일은 이런 식으로 넌리니어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